지금 리포터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리포터의 그 정확한 역할과 또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꼭 다 시청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혹시나 지금 리포터를 하고 계신데 시작은 했지만 막막하다, 내가 어떻게 업무를 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면 분명히 도움되십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밀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3년 동안 리포터로 일을 하면서 도대체 리포터는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또 리포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민감한 주제부터 시작해서 좀 광범위한 정보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경력은 TVN 교통방송, 또 LG 헬로비전, 지상파 지역방송국, KBS, MBC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밀크님, 리포터는 어떻게 됐나요? 전 어릴 때부터 꿈이 리포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리포터 구직에 대한, 구인에 대한 글이 올라오면 다 지원했습니다. 제 이력서를 막 이렇게 열심히 넣다 보니까 좋은 결과들이 있었어요. 일단 리포팅을 하려면 기본적인 발음 발성이 돼야 해요.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녔습니다.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는 그 커리큘럼 중에 실제 현장에서 리포팅을 해보거나 혹은 현직에 있는 선생님과 함께 원고를 작성해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고, 그때 배웠던 것들을 지금도 저는 두고두고 쓰고 있거든요. 아나운서 학원에 있는 그 리포팅 실습을 좀 녹음을 해 놓으시거나 혹은 영상으로 남겨 놓으셔서 내 무기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리포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제 세 분류로 한번 리포터를 종류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TV 혹은 현장 리포터, 또 두 번째는 라디오 리포터, 또 세 번째는 교통방송국의 교통캐스터와 리포터를 겸하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보겠습니다. TV 리포터는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6시 내 고향 생생정보통 이런 곳에 나와서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누구누구도 볼 수 있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렇게 하는 리포터들 아시죠? 그 리포터들처럼 현장의 이 생생한 기운들과 또 생생한 모습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TV 리포터는 매번 섭외를 달리하기보다는 고정 리포터를 채용을 해서 매주 1회 촬영을 하거나 2주에 한 번씩 촬영하거나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프리랜서 계약이라서 자유롭게 다른 곳들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일이 고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스케줄이 뭔가 고정적이면서도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프로그램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구성, 섭외, 대본까지 다 작성되고 난 뒤에 현장에 가서 리포팅을 할 스케줄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이 불규칙하기도 하고 섭외가 되는 날짜에 촬영 감독님과 또 PD님이랑 시간을 맞춰서 나가야 해서 약간은 매여있는 그런 신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작은 매체나 지역에서 리포터로 일하게 되면 대본부터 시작해서 질문지까지 제가 다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섭외까지 제가 다 했었어요. PD, 작가 겸 리포터의 역할을 모두 했었던 거죠. 대형 매체와 좀 작은 매체들은 차이가 있고 리포터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라디오 리포터는 제가 꽤 오래 일을 했었는데요. 각 지역 KBS, MBC에 보면 라디오 리포터를 꽤 뽑습니다. 그곳에 채용이 돼서 가면 라디오 생방송에 참여해서 리포터가 이 현장 취재를 한 것들을 토대로 리포팅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가장 많이 접할 업무실 거예요. 취재하러 가느라고 그 아이템 섭외부터 시작해서 제가 구성하고 리포팅을 하고 원고 작성하고 방송 출연까지 하다 보니 힘에 많이 붙였어요. 저는 하면서도. 하지만 해보면 보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 TV 매체에서 일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리포팅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 만약 제가 풍기 인삼축제를 라디오 리포터로서 전한다 하면요. 풍기 인삼축제를 주관하는 관계자를 섭외해서 풍기 인삼축제의 취지, 주제 이런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 현장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업체를 섭외해서 풍기 인삼축제에서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죠. 또 현장에서 관람객들은 어떻게 즐기고 가고 있는지, 또 실제로 와보니까
또 알고 오신 거랑 다른지, 아니면 와본 소감은 어떤지, 이런 느낌들을 물어보는 그런 3가지 꼭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녹음으로 담아서 이제 편집을 한 뒤에 원고 작성해서 라디오 생방송에 나가서 풍기 인삼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방송 캐스터 리포터는 라디오 들을 때 왜 이런 거 있죠? 뭐 압률 에너지, 뭐 무슨 협찬, 지금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분들, 리포터 분들이 하는 그 교통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로 상황과 사고, 뭐 막히는 곳,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게 되는데, 저는 이제 TVN 교통방송국에서 일을 했었어요. 매 시간마다 교통방송 캐스터들이 15분, 30분, 45분 뭐 정각 이렇게 돌아가면서 리포팅을 했어요. 길목마다 CCTV를 보고 분석해서 막히는 곳 위주로, 사고 난 곳 위주로 이제 운전자분들께서 조심해야 하는 그런 길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사고 소식이 바로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도로 상황을 리포팅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사고 소식이 올라오면 바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됐기 때문에 순발력 기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 단위까지 끊어요. 그래서 정각까지 끝내주셔야 돼요 라고 PD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딱 그 시간까지 맞췄어야 했기 때문에 원고량을 얼마나 써야지 이만큼 초가 나오고 이만큼의 분량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교통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2시간마다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씩 진행이 되는데 리포터가 사이사이에 출연하는 코너가 많아요. 그래서 출연 기회도 주어져서 경험도 많이 쌓입니다. 프로그램마다 성격도 다르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사회 초년생 분들, 그리고 이제 막 방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마 교통방송국에서 많이들 시작하실 텐데 하다 보면 원고 읽는 양이 많거든요. 시간도 맞춰야 하고. 그래서 연습이 많이 돼요. 원고 계속해서 읽는 연습이 되고 좀 틀리지 않도록 읽는 연습도 되고 또 그 원고를 뭐 강약을 주거나 혹은 뭐 느리게 했다가 빠르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리포터 일 힘들지 않나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리포터 업무는 짧고 길게 일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오는 시간은 짧은데 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거의 하루 종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축제를 취재를 하러 가면 아침 9시부터 스탠바이해서 저녁 뭐 9시, 10시까지 대기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무너지지 않게 하고 가야 되고 여벌의 옷을 챙겨가는 건 필수입니다. 한 30분 만에도 촬영이 끝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리포팅 같은 경우에는 대기하는 시간이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리포터는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임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이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던 리포터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입니다. 리포터의 월급은 매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리포터 일만으로 100만 원 미만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400만 원 이상도 벌어봤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알려드리나요? 하지만 이런 것도 다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보통 리포터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니까 건당 방송 횟수로 받게 되는데요. 제 경험으로 라디오의 경우에는 단가가 1회에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됐고 또 TV 영상으로 넘어가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였어요.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은 1회당 얼마, 한 건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요. 제가 교통방송국에서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200만 원 초반 정도 벌었고 또 가장 적게 벌었을 때는 100만 원 초반을 벌었어요. 많이 일하면 일하는 대로 받고 또 적게 일하면 적게 일하는 대로 적게 받았었어요. 뭐 당연한 이치겠죠? 하지만 제가 교통방송국의 이 월급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회 초년생 분들께서 타 지역으로 나가서 교통방송국에 입사하는 경우도 많아서 참고하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포터가 되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선 시험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이전에 봤던 분들 중에서 괜찮았던 사람이 있으면 채용을 해요. 저도 지역 KBS에 들어갔을 때는 방송국에 이제 예비번호로 들어갔어요. 준비생 때는 무조건 합격자가 근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예비로 기다리다가 기회를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면접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요. 담당자분들께 좋은 인상을 남겨놓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1등할 확률이 없어 보이고 그 해에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세요. 그럼 예비번호가 돌아갔을 때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또 다른 방송국에서 또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잘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또 내 차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험 보시고 담당자분 연락처가 항상 고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험 보고 나와서도 오늘 감사했습니다 연락도 남기시고 저 지금 어디 어디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되면 한 번씩 꼭 불러주세요 라고 인사만 남겨놓으셔도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제 경험담입니다. 꿀팁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 보시는 준비생분들은 물론이고 또 현재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밀크의 리포터 관련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에 리포터 관련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인스타 아이디 남겨놓을 테니까 이 인스타 들어오셔서 팔로우하고 DM 보내주시는 게 제가 가장 빠르거든요. 인스타로 놀러오셔서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친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밀크였습니다. 안녕!